자, 코리안 버핏이 뭐라 그랬습니까? 2025년 뭐 한다? 대공황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리고 2025년에서 2026년 사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죠. 자, 2025년이 가장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렸고, 2025년에 만약에 공황이 찾아온다면 한국에는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97년 외환위기와 2024년 지금 현재의 한국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한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지금이 위험한 시기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병행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지를 판단하시는 척도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그로 끄는 애들한테 내가 한마디만 할게. 야, 너희들 위해서 하는 거야. 너희들 어그로 그만 끌고 구독하고 뭐 해야 돼? 추천하고 제발 댓글로 욕을 해도 되는데 좀 논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부탁이야. 알겠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추천 무조건 누르고 시작한다 안 한다? 무조건 한다. 추천 정도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후원까지 바라진 않습니다. 멤버십 열어놨는데 혹시라도 후원해주실 분들은 후원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당시에 얼마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9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4% 정도였습니다. 그죠? 그럼 경제가 어땠어요? 좋다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미국 경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도 상당히 좋았어요. 95년부터, 미국은 6% 기준금리에서 97년 1월까지 5.2%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바뀌는 이런 시점에 대한 시기가 지금 현재와 좀 비슷하죠? 그쵸? 당시에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 그리고 당시 96년에 OECD에 이제 한국이 가입하게 됩니다. 가입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결국 한국은 이제 드디어 선진국 클럽에 가입을 했다. 그만큼 한국이 지금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90년대 초중반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집을 사는 것에 관심이 많던 시기였으며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가 10%는 우습게 나왔던 그런 시기였다. 자, 이자가 10%다. 여러분들 돈 모으는 재미가 좀 있었겠죠? 지금보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과는 좀 상황이 다른 게 당시에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나름. 근데 이자가 이제 10%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축의 비중이 좀 높았을 그런 시기였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기업들은 세계화를 꿈꾸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사업을 확장했다. 자, 공격적인 투자를 왜 했을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 한국이 굉장히 선진국 반열에 이제 올라가고 있고 미국 경제 성장률도 4%로 굉장히 높고 그랬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때 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취업이 잘 됐고요. 왜냐면 기업들이 이제 신입을 많이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확장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채용이 좀 활발했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빚을 많이 끌어쓰게 됐다.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빚 가지고 기업들이 장난쳤다 이겁니다. 투자를 너무 자신감 있게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럼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90년대 중반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3분의 2가 생각했다라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90년대 중반은 한국이 정말로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만족도도 높았고 진짜 나는 이제 성공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른들이 이제 일궈온 그런 이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강의 기적을 이제 시작으로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시에 부동산은 어땠을까요? 예, 부동산 역시도
이제 좀 오르고 있었어요. 상당히 오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랬고, 그럼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들 아시다시피 97년 11월 22일에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보면 1997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한보철강이 먼저 부도가 나면서 산미그룹과 진로그룹, 혜태그룹, 기아그룹이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많은 이제 기업들이 부도가 났는데요. 지금 이제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뭐 진로, 혜태, 기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없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제가 우량주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량주라고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을까요? 이 기업들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결국 우량주라는 건 미래의 가치에 따라 우량주가 잡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고 항상 투자를 해 나가시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과거를 되풀이하는 실수는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도 처리를 맞이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이 1997년 7월 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전역으로 연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된 건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이 이제 2001년 8월부터 사실상 이제 외환위기를 벗어나는 이제 계기가 됐어요. 이 과정에서. 빨리 벗어났잖아요. 그럼 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세계 경제가 좋았다라는 측면들, 미국 경제가 좋았다 이런 측면들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결국에는 수출을 해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으니까 수출을 해서 이것들을 사줄 수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수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당시 기술력이 뭐 지금처럼 세계적이진 않았지만 굉장히 가성비 제품을 잘 뽑아내는 그런 나라였어요. 가성비 제품으로 승부를 보던 그 상황에서 이제 퀄리티까지 높아지니까 이제 수출이 더 잘 되면서 한국이 IMF를 금방 극복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즉, 그 당시에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좋았다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금모으기 운동 같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하나로 뭉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빨리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여러분들은 다 보신 겁니다. 그럼 이제 2024년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4년 한국의 현재 모습 어떨까요? 자,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얼마라고요? 3.1%. 일단 준수한 모습. 경기가 생각보다 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2024년 12월 기준 미국의 기준금리는 4.5%로 기존의 5.5%에서 4개월 만에 4.5%로 빠르게 인하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과거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현재는 어때요?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 안팎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 경제 대국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준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일단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 가운데 지금 무슨 열풍이 불고 있어요? K-팝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야기하는데 여기 또 로제 사진이 있습니다. 또 이거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대공황 터지고 막 하면 내 채널이 이제 성지순례 왔다고 하면서 이제 어그로들이 엄청 올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또 내가 로제를 뭐 비난했네, 뭐 K-팝 뭐 한류 열풍을 비난했네 이딴 얘기할까봐 제가 미리 얘기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로제 저 엄청 좋아하고요. 예, 아파트 노래 엄청 좋아합니다.
예, 자주자주 듣고요. 너무 좋은 노래라서 앞으로도 더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거 가지고 미친 얼굴 끌지 말아주세요. 알았죠? 자, 어쨌든 이거는 제가 사진 그냥 첨부했을 뿐입니다. 자, 워라벨, 오마카세, 해외여행 등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 일단 최근에는 조금 경제가 위축되면서 워라벨이나 이런 오마카세보다는 약간 다른 열풍이 조금 불고 있어요. 지갑을 이제 닫으려는 그런 움직임. 뭐 예를 들어서 뭐 엄청 뭐 아끼려고 하는 그런 뭐 열풍.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여기 실을 걸 그랬나 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유행을 하고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부동산, 주식, 코인 투자 열풍. 맞습니까? 아직도 불고 있죠? 자, 유튜브 발달로 정보의 접근성이 미쳤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과거 97년에는 정보의 접근성이 지금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즉, 사람들이 OECD 국가에 가입을 했는데 OECD가 뭐지?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OECD가 뭔지는 대충 알고 모르면 인터넷에 쳐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보의 접근성이 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보의 질은 개판 5분 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부동산, 주식,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들이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유튜브가 아닌지 구독자 수하고 상관없습니다.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2024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중산층이 3분의 2가 우리나라 국민의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지금은 월소득 700이 넘을 경우 76%가 중산층이라고 응답을 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이 최근 여론조사예요. 어디서 출처인지는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냥 찾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월 700이 넘을 경우 76%다. 즉, 한국 사람이 일단 700은 벌어야, 이거 이제 세후겠죠. 당연히. 세전이 아니라. 세후 700을 벌어야 중산층이라고 응답을 한다. 현실적으로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쉽지 않죠? 그쵸? 근데 더 중요한 거는 100%가 아니야. 90%도 아니야. 76%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4%는 아직도 나는 중산층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더 약간 그 열망이 강한 것 같아요.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 열망.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과거보다 잘 살아졌는데, 부동산, 주식, 코인 투자가 너무 열풍이야. 미치겠어. 사람들이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게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한국의 리얼 현실과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이미 환율을 통해 좀 알 수 있습니다. 1,500원 문턱까지 왔습니다. 자, 정보가 그렇게 새어나가고 퍼져 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매우 조금 위험한 상황이고 부동산 하지 마세요. 자, 아무리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과거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조금 이런 부분이 하나도 듣지를 않아요. 자, 2024년 9월에 금리 인하 이후 한국 자영업자가 고통을 받고 부동산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다. 자, 2024년 9월에 금리 인하 단행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주식시장이 오르고, 다 좋아진다. 부동산도 좋아진다. 자영업자도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지금이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끔 사람들에게 선동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잘 모르면서. 그래서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고 우리나라가 점점 더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아니, 겉으로는 아까 좀 화려했잖아요. 그쵸? 화려한 이면 속에 이러한 것들이 녹아나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고 자꾸 천정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간 자기 객관화가 좀 안 되신 분들이 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현실을 일단은 받아들이시면서 상황들을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주식시장을 탈출하는 외국인들의 폭탄 매도 물량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폭탄이라고 얘기했어요. 한국인들이 다 받아주고 있음. 야, 한국인들이 참 정이 많아. 외국인들이 폭탄 매도 물량을 투하하고 있는데 다 받아주는 거야. 핵폭탄을 다 자기 몸으로 끌어안고 있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외국인이 하반기 20조를 매도했다고. 20조 정신 좀 차리자. 우리 개미들아.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엄청 심각하고. 자, 내가 또 유튜브에서 어이없는 걸 하나 봤다.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20조 막 매도했고 이랬는데 외국인이 미쳤다고 이득도 거의 안 보고 손해보고 갑자기 팔고 나가겠니? 손해보고 여러분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손해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물시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응? 선물시장이 있잖아. 파생시장이 있잖아. 파생시장에서 외국인이 지금 개미 가지고 유린하고 있잖아. 개미 빨아먹고 있어요. 선물시장에서 위아래 하면서 고통 주면서. 에? 어떻게든 외국인은 지금 이 손해본 거 메꾸려고 파생시장에서 별짓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함부로 인버스 하지 마세요. 쇼배팅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좋은 시장.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 대공황이 올 수 있다고. 내가 아직 대공황이 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는 여러분한테 얘기 안 했지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여러분들이 잘못됐는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들이 폭탄 매도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데, 응?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 이상한 채널이 많다고. 정신 나갔다고. 앞으로 외국인들이 당분간 들어오겠냐고. 이렇게 빠르게 나갔는데 제발 생각 좀 합시다. 여러분들 과거를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 많이 미쳐 있으나, 제가 이렇게 표현해, 많이 미쳐 있으나 지식과 경험에 비해 자신감이 너무 넘친다. 왜? 국뽕에 취해 있어. 국뽕. 내가 봤을 때 이게 너무 커. 그리고 국뽕에 취해 있는 걸 넘어서서 유튜브 채널들이 문제 있는 채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서 그것이 진리다 생각하고 지 나름대로 차트에 미쳐 있거나 아니면 경제에 미쳐 있어갖고 경제도 잘 모르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국과 한국 주식, 코인, 부동산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광기에 이미 빠져 있다. 자,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게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자, 아니죠. 과거에 IMF 금융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IMF 위기가 터지고 잘 극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지금은 다르다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좀 많이 위험한 상황이다. 자, 세대 갈등, 정치 갈등, 남녀 갈등 등 이미 사회가 분열되었다. 이것이 무슨 상관일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을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는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면서 불확실성이 너무나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만약에 살아나려면 결국에는 어떻게든 이 한국에 있는 제품들, 품질 좋은 제품들을 세계에 수출을 해서 판매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 트럼프 관세도 부과하고, 아니 트럼프 관세가 무슨 영향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본인들이 무슨 생각을 또 무슨 신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객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응? 앞으로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 심한데 사람들은 위만 바라보고 있어. 이게 바로 대공황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제가 이제 연구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한테 얘기 안 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이 너무나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대 갈등, 정치 갈등, 남녀 갈등, 이게 무슨 문제 있냐면, 여러분들, 97년에 뭐 있었어요? 금모으기 운동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었죠. 97년 외환위기를 우리가 빠르게 극복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들의 노력도 있었다는 거. 그 당시에 국민들,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뭉쳐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대 갈등, MG 갈등, MG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기성세대 어쩌고저쩌고 얘네는 말도 안 듣고 또 기성세대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정치 갈등이 있고 계엄을 하지를 않나. 이 계엄 가지고도 찬반을 하면서 이것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외국인들은 계속 나가고 있고 한국인들은 바보같이 폭탄 매도 물량 다 받아먹고 있고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됐어. 아주 맛집이야, 맛집. 남녀 갈등. 이건 도대체 뭐야, 이거는. 예? 사회가 너무 분열되어 있다고. 이게 분열이 다시 하나로 뭉치는데 과연 얼마만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요. 미래가 안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주식 투자 일단은 조심하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이 여러분들께 그냥 제가 뭐 양심도 없이 내가 그래도 나름 연구하고 정말 주식 투자 경험도 많은 그런 주식 트레이더인데 그래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 꼬투리 하나하나 잡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모두가 잘 돼야 앞으로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올렸던 영상 금, 달러 이 영상들을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매매에 미쳐서 광기에 빠져서 모두와 함께 불구덩이로 들어가진 말자고요. 한 번쯤 쉬어가도 돼. 왜? 주식 투자는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바심 가질 필요 없어. 아시겠죠? 앞으로도 많은 영상 올릴 거고 대공황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많이 도움되시고 그리고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하셔야겠죠. 지금까지 워렌 버핏이 아니라 코리안 버핏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